금쟁이가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그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가는 거는 아세요? 문제 풀 가치도 없습니다. 뭐 나오더라도 지문 한 개 정도로 등장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 금쟁이는 꼭 해결을 해놔야 돼.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금쟁이가 그래서요. 총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번호는 모르겠죠. 9가지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중에 금쟁이 어떤 금쟁이를 시험 문제 낼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음. 자, 그래서 법조문만 먼저 탁탁 볼게요. 그래서 내용은 지난 기본수나 이런 거 공부하면서 했다 치고, 자, 법조문만. 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즉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쟁이다. 말이지. 몇 년짜리 금쟁이다? 1년짜리 금쟁이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요. 형사처벌. 1번부터 4번까지는 1년, 5번부터 9번까지는 뭐 3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9가지 전부 다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근데 이 금지행위 9가지를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은 뭐 자격정지 처분 사유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모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은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업무 정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일이 되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위반하게 되면은 금지행위 위반한 거죠.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해도 O,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해도 O, 열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리고 봐봐요.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잖아. 1년이든 3년이든 그 행정처분이잖아. 병과될 수 있는 경우에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은 형사처벌 대상도 되고 뭐 이런 행정처분 대상도 되는 거야. 알겠어요? 형사처벌 받았다고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게 아니고 또 행정처분 받았다고 해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병과될 수 있는 경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자, 첫째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이 금지야. 둘째 봐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인 사실, 즉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해봤거나 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그렇죠. 등록된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지행위다 이 말이죠. 세 번째 금지행위 사례 정력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법 제32조 3항 이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거든. 그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금지행위다. 1년짜리 이렇게 있죠. 네 번째 금지행위가 뭐예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다.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거래상 중요사항. 그럼 중요사항이냐 안 중요사항이냐 그거는 이제 해석에 달려있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판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겠다 그런 게 거래상 중요사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금지행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달라지거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거래상 중요사항이라는 건 어떤 거냐?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다 이 말. 알겠어요? 공부한 바가 있는데 기억은 안 나요. 알겠어요? 근데 읽어보면 이거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 판단 능력은 있을 거라고. 알겠어요? 다섯 번째 금지행위 관련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거래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소위 딱지죠.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지도 말고 그 정서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다. 몇 년짜리? 3년짜리. 5번부터 9번까지는 3년짜리. 그래서 이 정서가 어떤 정서들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공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금지행위 누구와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라는 거야. 그래서 중개 의뢰인과 그래서 중개 의뢰인. 이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수험생들의 그 대부분이 자꾸 알겠어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 이 말이야. 직거래 금지 간다 이 말이야. 직거래 금지. 누구는 직거래 금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직거래 금지 공부한다 이 말이야. 직거래가 금지가 아니고 알겠어요. 누구와의 직접 거래만 금지다.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만 금지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의뢰인 아닌 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다라는 논리예요. 알겠어요? 우리 둘이 거래하면 직접 거래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 알겠어요? 근데 제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면은 알겠어요? 등이면은 직거래 했잖아요. 금지행위라요 아니라요? 제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인데 이분과 직접 거래를 했어요. 금지행위라요 아니라요? 에? 이분이 의뢰인이면 뭐 금지행위고 이분이 의뢰인이 아니면 금지행위가 아닌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런 걸 띠묻고 뭐다 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실컷 공부해놓고 문제 틀리는 거야. 알겠어요? 요 단어가 출제 포인트가 되지 이 단어가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쌍방을 대리한 행위도 금지행위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쌍방 대리도 금지행위다. 그러면 일방 대리가 있고 쌍방 대리가 있는데 일방 대리는 말이 없잖아. 금지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쌍방 대리만 무엇이 쌍방 대리냐 하는 걸 모른다 하면 이 자리에 있어가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렇죠? 매도인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고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으로부터도 뭐 대리권 수여받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혼자서 북치고 짱구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세요? 금지행위다 이 말. 그러세요? 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와 관련한 사례들도 뭐 공부를 다 해드렸어요. 기본서 갖고. 그 다음 7번째 금지행위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미등기죠. 미등기 부동산이나 그렇죠?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나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그렇죠? 이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행위다라는 거지. 그렇죠? 미등기 부동산 가는 거는 쉽잖아. 그렇죠? 근데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가는 거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있나 몰라있나? 알면 좋은데 알죠.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 봐봐요. 그래서 이 공부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가마 어떤 부동산이지 사례가 떠올라지면은 공부가 다 된 거잖아. 사례가 떠올라지면 어떤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그 매매 중개하지 말아라라는 거잖아. 그렇죠? 투기 과열지구 내에 아파트 분양권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를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한다 이 말이지. 공법 시간에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투기 과열지구 내에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하마 금지행위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렇다고 투기 과열지구 내에 아파트 분양권이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 과목에서는 안 물어. 그거는 공법 시간에 주택법에서 물어보는 거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중개 모든 자격 시험이 그렇지만은 알죠? 이 과목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과목들도 뭐다 도움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과목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과목도 등달아서 잘하게 되는 현상들이 보편적이다. 알겠어요? 특히 민법 잘하는 사람은 2차 과목에 뭐 공인중개사법 같은 거는 누워서 떡 먹기다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 알겠어요? 무슨 등기법, 공시법도 뭐 누워서 떡 먹기다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민법 잘하는 사람이 공법도 잘하느냐? 그거는 이제 100%뭐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왜냐? 민법은 사법이고, 뭐 그다음에 공법은 뭐다? 말 그대로 공법이잖아요. 국토개혁법이면 공법 분야잖아요. 공법과 사법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 알겠어요? 여러분들 민법은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이라고 다 생각하죠. 공법은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잖아. 알겠어요? 그 공부 스타일이 달라. 알겠어요? 공법은 조문 외우는 사람이 최고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공법 선생이 제일 뭐다 강의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실컷 외화가 뭐 강의 잘하고 있는데 법 바꾸는 게야. 알겠어요? 그럼 새로 습득해야 되는 게야. 물론 뭐 새로 습득하기는 그분은 쉽겠지. 알겠어요? 그럼 어찌됐든 뭐 불편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민법은 뭐 바뀌기를 하나 계속 혼자 지키면 되는 게야. 알겠어요? 법 스타일이 달라요. 알겠어요? 7번째 금지행위입니다. 알겠어요? 8번째 금지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하지 말아라. 금지행위다. 3년짜리. 그러세요. 9번째,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하지 말아라라는 게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금지행위를 쭉 읽어봤는데 누구는 이런 9가지를 하지 말아라. 누구는 하지 말아라. 누구는 하지 말아라. 누구는 하지 말아라. 어? 요 뭐로 돼 있노?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하지 말아라라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등을 또 띠묻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개업공인중개사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요 등 갖고 시험 문제 장난을 치면 또 여러분들은 깜빡 실수해가 틀릴 수도 있는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도 금지, 중개보호조원에게도 금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 금지행위를 하면 아까 자격정지 되죠. 그럼 중개보호조원이 금지행위를 하면은 중개보호조원은 행정처분 받을 건 없잖아. 그 대신에 1년짜리든 3년짜리든 금지행위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이다라는 거잖아. 그러세요. 오케이? 자,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 쭉 검토하는 게 이게 공부인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를 딱 풀면서 답을 맞췄다. 그가 나는 금지행위 공부 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알겠어요? 그게 착각하기 딱 쉬워요. 수험생은. 자, 93페이지에 그 대표 유형 봐봐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 가운데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놨어. 알겠어요? 이 9가지 중에 해당되는 걸 다 골라라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골라라. 그럼 9가지 방금 쭉 읽어봤으니까 고르기가 좀 쉽겠죠? 알겠어요? 이 기억 봐봐요. 우리가 읽었던 표현하고 똑같이 안 나오잖아. 그렇죠? 자기의 친척 소유주택을, 자기의 친척 소유주택을 했어. 그러면 이 자기 하는 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 친척 소유의 주택을 누구에게 매도한다? 매수 의뢰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한 행위 있났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세요. 이 내용을 읽고 이게 금지행위 9가지 중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세요. 자, 그러면 이걸 해설을 보게 되면은 뒤에 의에 적어놨는지 난 모르겠지만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아니다 해놨어. 이게 해설입니까? 아니잖아. 왜 금지행위가 아닌지를 따져가 적어놔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렇죠? 그러세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친척 소유주택이래요. 그럼 이 주택은 개업공인중개사 거라요? 친척 거라요? 친척 거잖아. 친척이 매도인이죠. 맞죠? 친척이 매도인이야. 그런데 매수 의뢰인에
개, 매매 계약을 하잖아. 매수 의뢰인과 그래서 친척이 뭐다? 친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걸 개업공인중개사가 뭐한다? 중개한다라는 게.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아세요? 거래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제3자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검증이 9가지 중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하는, 의뢰인과 직거래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 의뢰인과 거래한 사람은 누구예요? 매수 의뢰인과 거래한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친척이잖아. 그렇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검증이 저지른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아니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 검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친척 소유주택을 하는 요 단어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친척이 매도인이네? 그럼 매수인은 의뢰인이네? 그럼 의뢰인과 거래한 사람은 친척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 거래한 바가 없네. 중개했을 뿐이지 검증이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 돼야 돼. 니은 매도 의뢰인을 뭐하여? 대리하여. 매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누구와?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였어요. 자, 이 문장을 읽고 그래서 대리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검증이 공부한 바에 따르면 쌍방 대리 금지하는 거 기억난다 이 말. 그러면 일방 대리는 금지한다 하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 문장을 딱 읽는 순간에 이게 쌍방 대리입니까? 일방 대리입니까? 일방 대리다 이 말이지. 그럼 검증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디귿 중개보수 상한액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으나 이나서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 뒤에는 안 읽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딱 보면 검증이 맞나 안 맞나? 맞죠? 중개보수 상한액을 초과해서 금품 받으면 검증이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는데 그 초과 부분을 우했다? 반환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미 알겠어요. 초과해서 딱 받는 순간에 검증이는 성립됐다 안 됐다? 성립됐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성립됐다 이 말이지. 성립됐는데 그 뒤에 반환했다고 해가 이미 성립된 검증이가 사라지나. 알겠어요? 여전히 검증이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알겠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사례를 적었잖아.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훔쳐 나왔어요. 절도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절도죄가 성립됐어. 알겠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가 절도범이 알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반성해가 다시 제자리에 몰래 들어가 뭐 제자리에 갖다 놨어. 그 갖다 들키었어. 알겠어요? 절도죄라요? 절도죄 아니라요? 절도죄라요. 알겠어요? 반환했다 하는 거는 뭐다? 처벌에 형벌에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지 이미 뭐 불법은 성립된 후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렇게 이제 대표 유형이라고 문제를 만들어 놨잖아.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뭘 공부를 했느냐 하면은 그래서요. 요거 한번 봐봐. 요 판례를 한번 봐봐. 이 판례로 보면 이거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의뢰인부터 보수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의 당좌수표를 교받았대. 검증이가 검증이야 이거. 검증이라. 그런데 그래서요. 요 한번 당좌수표를 교받는 단계에서 곧바로 검증이 뭐가 되는 것이고 기수가 되는 것이고 기수하는 게 이제 범죄가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1년짜리 범죄가 완성됐다라는 거. 비록 그 후에 당좌수표가 뭐 되었다? 부도 처리되었거나 중개인에게 그대로 뭐 반환되었더라도 검증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판례를 우리가 공부했다 이 말이지. 이 판례가 떠올라지면서 당연히 뭐다? 이것은 뭐 검증이다 아니다? 검증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봐봐,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알겠어요? 남을 폭행해 놔놓고 데리고 가가 병원에 가가 그래서요. 치료 다 해줬다고 해가 폭행죄가 사라지나? 알잖아. 알겠습니까? 뭐 이런 거 공부 다 한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 판례를 그대로 시험지면 내면은 그래도 기억이나 나지.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판례를 빗대가 이렇게 지면 되잖아요. 그래서요. 리얼 상가 분양을 대행하고 그래서요. 상가 분양을 대행하고 해서 상가 분양 대행 밑에다가 적어 봐봐요. 중개 아님. 상가 분양을 대행하는 거는 중개다 중개 아니다. 중개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요. 그럼 주택 외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 해놨어. 해놨어요. 뭔가 초과해서 받긴 받았단 말이지.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중개 보수입니까? 중개 보수가 아니라요. 중개 보수가 아니지. 알겠어요. 아니지. 알겠어요. 그러면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라는 검증이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미음 뭐가 건축물 하세요? 뭐가 건축물 하세요? 자, 뭐가 건축물 중개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건축물 중개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이다. 그럼 바꿔가 읽어봐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뭐한 행위? 중개한 행위. 그렇죠? 지극히 정상적인 뭐 중개행위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 검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건물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중개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이 문제를 실전에서 그대로 내봐요. 그대로 내봐요. 그렇죠? 내면은, 그렇죠? 내면은, 출제 오류 가면서, 답 없음 처리해도 가면서 이 신청 들어올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잘 들어봐봐요. 보지 말고. 표현이 뭔가 안 맞다라는 거지. 특히 리얼과 관련해서 상가 분양 대행은 중개다 중개 아니다. 중개가 아닌 거 분명한데 와 그 뒤에 문장은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이렇게 산노 이 말이야. 중개 보수라고 와정노라는 게 중개가 아닌데 알겠어요? 그 이 상가 분양을 대행해주고 받는 보수는 중개 보수다 중개 보수 아니다. 중개 보수가 아닌데 와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하노 이 말이야. 그럼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가 분양을 대행하는 걸 중개 행위다라는 전제하에서 지문 구성한 거 아이가 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 신청 들어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으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 강의하는 선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답을 정확하게 찾지만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신청 들어옵니다. 이거. 그러세요. 여러분들 봐봐요. 글 쓸 때는 알으세요. 글을 쓸 때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남이 쓰는 글을 읽잖아. 글을 읽잖아. 읽고 알겠어요.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이런 단어 쓰잖아. 직역이라는 게 있고 뭐 의역이라는 게 있잖아. 알겠어요. 맞죠? 여러분들 수험생들은 직역을 잘한다. 의역을 잘한다. 직역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청이 리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의역을 해버리면은 리얼을 출제 글을 쓴 출제위원의 의도는 상가 분양 대행을 하는 것은 중개인가 아니기 때문에 상가 분양 대행해주고 받는 보수는 법정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고 출제했구나 이런 걸 의역을 해가 답을 찾아버려요. 그래서 이 신청 100번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행정심판 가봤자 안 받아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그렇죠? 작년 시험에도 행정심판 청구된 것들 있는데 몇 문제 있는데 하나도 안 받아줬어요. 무슨 소리 알죠? 정답 수정된 거 없습니다. 그 다음 59번으로 가봐요. 검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내용만 바뀌었지. 내용 박스 안에 기억 봐봐. 누구를 대리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 대상물을 뭐 임대하는 행위 해놨습니다. 그렇죠? 자, 쌍방 대리입니까? 일방 대리입니까? 일방 대리다 말이지. 그렇죠? 검증이가 아니다라는 거지.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임대했다 하니까 타인은 임차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중개 의뢰인은 임대인일 거다. 그럼 임대인인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해가 임대차 거래를 중개했을 뿐이라. 알겠어요? 대리 행위를 한 거지. 일방 대리 행위를 한 거지. 알겠어요? 검증이가 아니다 이 말이야.
니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마찬가지 중개행위가 아니죠.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금쟁이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세요. 27의 기출 문제가 이따구로 내놓으니까 뭐 위에 대표 유형도 그렇게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세요. 분명히 27회 때 이거 이신청 들어왔을 거라고. 그러세요. 디귿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그러세요. 중개 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해놔서 요거 참 글이 어렵죠. 그러세요. 자 이겁니다. 이거 이 판례 안 봐봐요. 이 판례를 빗대가 시험 문제 낸 거예요. 누구와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근데 이 중개의뢰인이란 단어와 관련해서 봐봐요. 중개의뢰인이란 단어와 관련해서 한번 봐봐요. 중개의뢰인이란 단어와 관련해서 요 판례 요걸 갖고 지문을 구성한 거야. 봐봐요. 중개 의뢰인이냐 아니냐가 검증이냐 아니냐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봐봐. 중개 의뢰인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여부는 구두 또는 서면이든 어떻든 중개 계약 관계가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중개 의뢰인이라는 단어에는 중개 대상물의 뭐뿐만 아니라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회체를 위탁받은 수임인도 뭐 포함된다라는 거야.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뭐 중개 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디귿을 봐봐요. 중개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이 대리인도 의뢰인이다 의뢰인이다 의뢰인이다. 그럼 그 의뢰인과 중개 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아이고 금지행위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요 판례를 시험 지문에 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리얼 건축물의 매매.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죠. 바꿔가 읽어봐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 1년짜리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알겠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알겠어요? 이거 아닙니까?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물을 중개대상물로 바꿔가 읽으면 되잖아. 그러면 답은 뭐? 디귿과 리얼. 답 2번이네. 알겠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봐봐요. 출제, 요런 리얼과 같은 출제 스타일이죠.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요런 스타일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출제 스타일이야. 법조문에는 요렇게 써놨잖아. 그렇죠? 요 단어 자리에다가 건축물로 바꿔냈잖아. 그렇죠?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야. 이거 말이지.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야. 이거 말이지. 맞죠? 자동차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가 아니잖아. 자동차는 중개대상물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출제 스타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알겠어요? 요 글자를 살짝 바꿔놓은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 금지행위다 아니다. 금지행위다 이 말이지. 우리가 명인발과 좀 수목의 집단도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중개대상물이다. 공부했잖아. 알겠습니까? 임목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 금지행위 아이가 이 말이지. 알겠어요? 중개대상물이잖아. 임목. 그렇죠?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출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판례를 활용해가 내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지문이지. 그렇죠? 리얼 같은 걸 금지행위다 아니다 모르면 이 공부 불합격. 그렇죠. 그 다음 60번 봐봐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는 똑같아.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1. 토지 또는 건축물. 토지든 건축물이든 다 중개대상물이죠.
1번 1년짜리 검증이잖아. 2번 중개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 행위 아이가. 알겠어요? 몇 년짜리 검증이 3년짜리 검증이잖아. 알겠어요? 맞죠? 2번 읽고 이걸 딱 떠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2번 읽고 이런 게 안 떠올라지면은 또 시험 문제 나오면 또 틀려. 알겠어요? 이거잖아 이거. 이거 알겠어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 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등 투기를 조장한 행위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 부동산이나 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등 투기 조장한 행위 금지행위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 매매가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전매하기가 전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가 바로 뭐고 전매입니까? 그래서 3번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도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났습니다.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놨어요. 숨긴 채. 그래서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놨어요. 그래서 자 봐봐요. 또 봐봐. 여가 이거 검증이죠. 당일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상에 거짓된 의뢰 그저께 방법으로 의뢰의 판단을 그렇지 않은 행위 검증이다. 그러면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한데 매도 의뢰 가격이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요 판례 봐봐요. 중개인 등이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중개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행위는 민사상의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요걸 시험 지문에 낸 거 아이가. 알겠어요? 맞죠? 요 판례는 여기에 해당되는 금지 행위로 볼 수 있다 해서 제가 싹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게 기출 문제가 25회라고 돼 있죠? 그렇죠? 25회라고 돼 있죠? 이 신청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답을 다 수험생이 답을 맞췄으면 이 신청한 사람이 없겠지. 근데 이 3번 지문은 무슨 글자 때문에 이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느냐? 제일 앞에 누가라고 적어놨어요. 공인중개사가라고 적어놨어요. 그렇죠? 자, 제가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아요? 맞잖아. 그렇죠? 제가 개업 공인중개사라요? 아니라요? 아니잖아. 소속 공인중개사라요? 아니잖아. 중개보존이라요? 아니라요? 아니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금지행위는 알았어요? 제 같은 공인중개사한테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하는 글자를 뭐로 바꿨어야 오류가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든지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가든지 이렇게 해야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근데 제 같은 수험생은 제 정도 실력 되는 수험생이면 그걸 알면서도 넘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가 판결문 한번 봤다 안 봤다? 본 적이 없죠. 근데 보면은 판사가 쓴 판결문 표현을 보면은 알겠어요?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는 공부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글자하고 공인중개사라는 글자하고 엄격히 구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공부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판결문 읽어보면 공인중개사 하는 용어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를 알겠어요? 판사님들이 명확하게 구별해서 안 써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판사님들은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막 써놨어. 판결문 읽어보면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판사님들은 이쪽 분야에 전문성이 별로 없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용어를 혼했습니다. 우리가 의역을 해야 되는 거야. 의역을. 알겠어요? 법조문도 의역을 하듯이 판사가 쓴 판결문도 좀 의역을 하면은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된다. 근데 시험 지문 낼 때는 그렇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지문 낼 때는.
책 쓸 때는 우리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표현이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죠. 부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 지문은 표현을 정확하게 구사를 해야 되거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이 대리인 아까 뭐 중개의뢰인이죠? 그 의뢰인과 직접 거래 금지행위 아이가. 5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을의 중개로 X 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수 중개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병의 중개로 X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에 났어요. 기출 문제죠. 이거 물었잖아. 이거 이거 물었잖아. 이 판례를 X 가는 을 뭐 이런 걸 집어넣어놨을 보지. 똑같아요. 이거 물었어. 이거.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물었어. 이걸 갖다가 그랬어요. 요렇게 낸 거. 이 원래 그랬어요. 갑을 하는 거 있잖아. 갑을병. 요거는 제가 써놓은 거예요. 제가 써놓은 거야.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 중개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 중개를 받은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에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문제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해놨잖아. 답 5번이. 이거 그대로 낸 거야. 이거 그림 그리가면서 제가 설명을 다 했다 이 말이지. 자, 봐봐요. 자, 이 지금 갑을병, 갑도 개업공인중개사, 을도 뭐 개업공인중개사, 병도 뭐 개업공인중개사다 이 말이지. 알지?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봐봐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 3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이 말이지. 여기에 매도인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두 사람이 뭐였다? 매매를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갑은 매수인이죠. 맞죠? 그렇지? 자, 그런데 이 갑이 또 알겠어요? 매수인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갑은 또 매도인이죠. 맞죠? 이 매매를 보면은 뭐다? 갑은 매도인. 이 매매를 보면 갑은 뭐? 매수인이죠. 그렇죠? 그럼 이 갑이 개업공인중개사잖아 지금. 그렇어요? 거래는 했어. 직접 거래했나 안 했나? 직접 거래는 했어. 그런데 이 매도인이 의뢰인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매도인은 갑한테 의뢰를 안 하고 누구한테? 여다가 의뢰를 한 거야. 그 을이 중개를 해가 매수를 한 거예요. 이 매수한 물건을 이 갑이 이 매수인한테 팔아먹었어. 직거래했지. 직거래했는데 이 매수인이 지 갑한테 의뢰한 게 아니고 병한테 의뢰를 한 거야. 병이 중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개업공인중개사 갑이라는 사람은 직접 거래는 2번이나 했어. 2번이나 했는데 매도인도 갑의 의뢰인이 아니고 매수인도 갑의 의뢰인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적은 없는 거지. 사가 팔았잖아. 맞죠? 그런데 의뢰인이 아닌 자와 거래하는 거예요. 그죠? 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수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수 중개를 받은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에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사가 팔았는데 직거래는 맞는데 의뢰인과 직거래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얼마든지 그림상으로는 뭐다 설명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현실에서 이게 이리 한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거잖아. 맞죠? 현실에서 가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야. 알겠어요? 그 법망을 피해간 거죠. 그렇죠? 그런 거다 말이에요. 이 갑이 똑똑한 거야. 알겠어요? 그건 물은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분석해 가면서 문제풀이를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 문제풀이는 문제집 속에 있는 문제를 100% 다 안 풀어줘요. 못 풀 시간도 없고, 그 대표적인 문제 몇 개를 골라가 방금처럼 한 문제를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해가 설명을 하고 하면은 내가 안 풀어준, 강사가 안 풀어준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고 이래야 되는 거다. 그런데 저는 다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학원 강의를 23, 4년 동안 하면서, 그래서요, 수험생들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 과목은 죽으라고 안 봐. 제가 같이 안 풀어주면은 죽으라고 안 본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다른 집에 가서는 맨날 공법책 펴기나 민법책 펴기나 개론책 펴지, 이 과목 책을 피는 수험생이 없다 이 말이야. 수업 시간에 저하고 같이라도 풀어야 그나마 뭐 공부가 될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은. 그런데 몇몇 수험생들은 집에 가서 봐요. 제가 그런 수험생들은 제 강의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의하든 왜했든 간에 지조대로 잘하기 때문에 학교 갈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조금만 여러분들한테 뭐 다 도움 주면 충분히 학교 갈 수도 있는 수험생들인데, 그걸 도움 안 주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제 강의의 타켓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알아서 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할 필요 없어. 그냥 합격하게 돼 있어. 그래서 자, 그 다음 61번 금지행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놔서 기업, 갑은 개업 공인중개사라. 자신 소유의 상가금, 건물은 짓기라. 즉걸 임차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 이 임차 의뢰인이 중개 의뢰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누구와 직거래했노? 임차 의뢰인인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잖아요. 3년짜리 금지행위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기억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답은 뭐다? 1번, 3번, 5번 중에 답이 돼야 돼요. 니은 갑이 자신 소유의 아파트 자기끼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를 받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을의 중개로 매도한 행위, 여기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갑은 개업 공인중 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아파트를 팔아묻지만은, 알겠습니까? 직거래는 했지만은 의뢰인이 아닌 자와 직거래했죠. 그래서 금지행위는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야. 이제 확률 50%입니다. 알겠어요? 기업과 니은만 딱 봤는데 확률 50%야. 알겠어요? 그럼 디귿 봐봐요.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를 한 행위라서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업무잖아. 그렇죠? 이거는 중개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알겠어요? 겸업할 수 있는 거라요? 없는 거라요? 겸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금지행위 아니잖아. 알겠어요? 부동산 관리 대행 업무니까. 그럼 문제는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답은 뭐나 3번이네. 알겠어요? 디귿은 금지행위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갑이 관계법령에 따라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중개한 행위, 미등기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에서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주장하는 행위, 그 3년짜리 금지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를 한 행위, 이 글자를 딱 읽었는데 이거는 금지행위일까 아닐까 한참 고민하는 사람. 알겠어요? 한참 고민하는 사람. 공부가 복습이 덜 돼서 그래요. 알겠어요?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겸업과 관련돼서 공부한 거 기억도 잘 안 나고, 금쟁이 9가지가 한꺼번에 또 기억이 잘 안 나요. 복습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 행위죠. 알겠어요? 62번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라는 거야. 알겠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청약통장 갑니다. 청약통장 동안 청약통장은 알았어요?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청약통장의 매매 교환 등을 뭐
중개하지 말아라 해놨잖아. 알겠어요? 청약 통장의 거래를 중개했다. 검증이 아닙니까? 그렇죠? 3년짜리 검증이야. 그렇죠? 요 정서가 바로 요 봐봐라 요. 자 봐봐요. 요 정서라는 것은 어떤 거냐? 관계의 양대 검증의 부동산의 분양은 정서라는 것은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증빙하는 서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청약 정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청약 통장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증빙하는 서면의 하나가 바로 청약 통장 아닌가? 그렇죠. 됐죠? 이런 거는 이 정서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조합원 정서, 입주권,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 아닌 입주권이 있잖아요. 거래할 수 없는 입주권, 그렇죠? 대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의 정서, 알겠어요? 조합원이다 그런 정서, 요 정서에 들어가겠나 안 들어가겠나?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런 걸 실무에서는 우리가 딱지하잖아. 그렇죠? 딱지. 그렇죠? 오케이? 실무에서 딱지하는데 뭐다 이 판결문이나 이런 걸 다 보면 또 입주권 하는 글수가 있고. 그래서 입주권을 실무에서 뭐라고 해요? 딱지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입주권이 또 물딱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딱지는 딱지인데, 그렇죠? 조합원은 조합원인데, 그렇죠? 조합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수도 있나 없나? 그렇잖아요. 그건 물딱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해도가 좀 빨라. 처음 보는 사람들 지금 이해가 좀 안 되고, 알겠어요? 그럽니다. 근데 절대 시험 지문에 딱지, 물딱지 이런 표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렇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게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이게 다른 경우도 있고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62번에 2번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뭐했다? 임차했다라는 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임차를 했어.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인데, 그렇죠? 임차인인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해서 자기가 임차를 한 거잖아. 그러면 임대차라는 직거래는 했지만은, 그렇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알선을 통해서 거래를 했으니까 의뢰인과 거래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답이 2번이네. 3번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대 의뢰인과 임차 의뢰인을 대리해. 무슨 대리입니까? 쌍방대리. 3년짜리 검증. 4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 중개 의뢰인에게 건재당 설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여기까지 읽었어요. 알겠어요?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 맞나 안 맞나? 맞죠? 알겠어요?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다. 알겠어요? 그걸 금지행위잖아. 3년짜리. 1년짜리 금지행위잖아. 5번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받았다. 알겠어요? 1년짜리 금지행위잖아. 알겠어요? 무등록 중개업자인 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등록된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지행위잖아. 그렇죠?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 봐봐. 이 9가지가 외워지나 안 외워지나? 기억이 다 남겠죠. 그게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이 문제풀이 하면서 보는 효과예요. 그렇죠? 공부가 된 사람들은 답이 부득부득 보여. 그렇죠? 보인다. 63번. 그렇죠? 검증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문제는 똑같네. 1. 의뢰인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토지를 근데 그의 가는 게 의뢰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의뢰인의 토지를 뭐 했다? 직접 사들였다. 그럼 의뢰인과 뭐 했노? 직접 거래한 거 아이가? 그렇죠? 2번 의뢰인의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추어 거래를 성사시켜 준 대가로 법정 중개 보수 상한액을
받고 별도로 미술작품 한 점을 받았다. 법정 중개 보수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서 1년짜리 금쟁이. 3번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그 지역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다.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1년짜리 금쟁이다. 4번 매매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 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도 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놨어. 매수 의뢰인과 매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쌍방대리입니까? 일방대리입니까? 일방대리죠. 알겠어요? 그래서 금쟁이가 아니다라는 거지. 답이 4번이죠. 5번 매수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케 한 후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케 하였다.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면 몇 년짜리 금쟁이다? 3년짜리 금쟁이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됐어요? 5번 딱 읽었는데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거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알겠어요? 근데 이거 기출문제 표시가 없는데 알겠어요? 이 5번 지문을 이렇게 내면은 뭐다?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 신청하고 알겠어요? 안 받아주면 행정심판까지 가면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 교재를 쓴 학원 선생은 알겠어요? 형법을 몰라서 그래요. 알겠어요? 자, 봐봐요. 그렇죠? 이거거든.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지 말아라 해놨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5번 지문을 낸 건데, 알겠어요? 탈세 등 관계법령을 할 목적으로 위반할 목적으로 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 목적이 없이 위반할 목적이 없이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금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금쟁이 아닙니다. 딱 적어놨죠. 이런 목적이 있어야 금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형법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 금쟁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알겠어요? 빼먹고 지문을 구성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돈 있죠, 돈. 10,000원짜리 돈. 알겠어요? 화폐 있잖아. 알겠어요? 화폐. 훼손하면 범죄예요, 범죄 아니에요? 통화 위조 변조죄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럼 여러분들 10,000원짜리 돈을 갖다가 알겠어요? 복돈 벽에 붙인다고 코팅 처리가 복돈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어요? 무슨 얘기죠? 범죄예요, 범죄 아니에요? 범죄겠죠? 아니에요. 그렇어요? 왜? 행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화폐는 알았어요? 교환 수단으로서 행사하는 수단이잖아요. 알겠어요?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그 행사할 수단이 행사할 목적이 있다 없다? 없이 알겠어요? 복돈으로 쓰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 안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여러분들 군인들 알겠어요? 옛날에 10원짜리 세면대 앞에서 뺀질뺀질하게 갈아가지고 애인한테 목걸이 해준다고 뺀질뺀질 갈고 이러거든.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뺀질하게 갈아가지고 살짝 반달 모양해가 실탄 탄두 앞에 껐다 그걸 딱 돌려갖고 목걸이 만드는 방법이 있어. 알겠어요? 그러면 그 10원짜리도 돈이잖아요. 통화 위변조죄 맞아요, 안 맞아요? 맞거든. 처벌 안 돼요. 그러세요. 왜? 행사할 목적이 없어요. 행사할 목적으로 위변조를 해야 금쟁이다. 아니, 불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적 있잖아요. 이렇게 내면은 이 소송까지 가면 이겨냅니다. 6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쟁이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데 알았어요. 아까 금쟁이 9개 중에 뭐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몇 년? 1년. 5번부터 9번까지는
3년. 그거 연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잖아. 쌍방을 대리한 행위 3년짜리. 기억 O. 니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 1년짜리. O. 디귿 관계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증년 정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행위 3년짜리. X. 리얼 사례 명목으로 보수 또는 10일 초과여 금한 행위 1년짜리. X.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1번의 답이. 알겠어요?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검쟁이 9가지 실컷 왜 안 나왔지만은 이 문제가 딸랑 나와버리. 그럼 1년짜리냐 3년짜리냐 모르면 뭐 또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예상치 못합니다. 그래서요. 기출 문제네. 65번 검쟁이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어요. 기억 주택의 분양을 대행하고 간데 중개라요 아니라요? 아니죠? 법령상 중개보수 차항한행을 초과여건판 행위는 검쟁이 아니죠? 아까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 다음 니은 상업용 건축물의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고 중개보수 상한액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마찬가지 기억이든 니은이든 중개라요 중개 아니라요? 중개 아니죠? 권리금 계약 알선은 중개 아니잖아요. 디귿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수 의뢰인과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 쌍방대리예요? 일방대리라요? 일방대리죠. 매도 의뢰인으로부터만 대리권 수여받았잖아. 위임을 받아 하는 여기 대리권 수여받은 거잖아. 리얼 매도 의뢰인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쌍가를 매수한 행위 나서 매도 의뢰인의 위임을 받은 자 이거 의뢰인이라요? 의뢰인 아니라요? 의뢰인이죠? 그럼 의뢰인과 상가를 매수하는 거래를 직접 했잖아. 그럼 의뢰인과 직접 거래 3년짜리 검증이죠. 리얼 체크죠. 미영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중개대상물이죠. 바꿔 읽어봐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란 행위 1년짜리 검증이잖아. 그래서 검증에 해당되는 것은 리얼과 미영 답 2번이네. 아까 봐봐. 토지 매매를 업으란 행위, 건축물 매매를 업으란 행위, 광업재단의 매매를 업으란 행위 아주 초보적인 수단의 장난이라고 그랬잖아. 중개대상물이잖아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란 행위 검증이다. 66번 알으세요. 검증에 해당되는 걸 또 모두 골라라 해놨어. 자꾸 연습합니다. 그러세요. 마음 같아서는 건너뛰기가 19번. 그러세요. 건너뛰면 여러분 집에 가서 풀어보면 좋은데 또 안 풀어봐.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그래서요. 해당되는 거 모두 골라라 하는데 기업 봐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한 행위 1년짜리 검증이 기업 체크 니은 오피스텔 임대업을 한 행위 해놨습니다. 오피스텔의 임대업이래요. 오피스텔의 임대업이래요. 그래서요. 검증입니까? 겸업입니까? 응? 오피스텔의 임대업을 한 행위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오피스텔의 임대업을 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장님이 오피스텔의 임대업을 해요. 검증입니까? 겸업입니까? 겸업이잖아. 그럼 검증이 아니잖아. 그래서 검증이 아니잖아. 그래서 검증이 아니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디귿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 가는데 이게 바로 의뢰인이잖아요. 의뢰인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 맞죠? 디귿 체크. 그래서 답이 2번이네.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이네. 리얼 봐봐. 생활정보지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자신이 주거할 목적으로 매입한 행위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개업공인중개사겠지. 그럼 생활정보지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면 돼요 안 돼요? 되지 뭐. 그러세요. 생활정보지에 매물로 나온 게 중개의뢰 물건입니까? 아니잖아. 의뢰인과 직접 거래? 아니잖아. 그랬습니까?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요. 이 아파트가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검증이 아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래요. 미영, 입주자 저축 정서, 아까 정서 아닙니까? 정수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하지 말아라 해놨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답은 2번이네. 알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소장 되고 나면 알겠어요?
뭐 생활정보지가 사무실에 또 벼룩시장이 왔는데 그래서 아파트가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왔어. 사면 되나 안 되나? 되지 뭐. 내 돈 갖고 내가 사겠다는데 알겠습니까? 내 돈 갖고 내가 사겠다 하는데 누가 막아? 근데 누구의 물건을 사지 말아라. 중개 의뢰 받은 물건을 사지 말아라 라는 거잖아. 생활정보지에 나온 물건이 중개 의뢰 받은 물건이가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판례 이야기할 때 알겠어요? 이 판례 이야기할 때 봐봐요. 중개 의뢰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 그러면 중개 의뢰이냐 아니냐는 무슨 계약 관계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중개 계약 관계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거잖아. 중개 계약, 중개 계약, 중개 계약, 중개 계약, 중개 계약, 중개 계약. 여기에 대한 뭐 인식이 여러분들이 부족하니까 자꾸 힘들어져요. 같은 말이가 다른 말이가 다른 말이잖아.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단어는 너무나도 잘 알아.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 아이가. 그렇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실제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도 뭐 이게 대한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봐봐.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많이 작성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는데 이거는 작성해봤다 안 해봤다? 안 해보겠네. 이 중개계약과는 관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하는 거 공부한 적이 없나? 있잖아. 근데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하면 정말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단어를 중개계약이라고 써놨을 뿐이지 별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 팔라고 중개사무소에 가가 뭐라 해요? 집 팔라고 내놓으러 왔습니다. 갈까 아이가? 그렇죠? 그러면 중개사가 뭐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뭐라 해요? 알겠습니다. 갈까 아이가? 맞죠?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잖아. 그럼 여러분하고 그 개업공인 사이에 무슨 계약이 체결됐다? 중개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서면으로 구두로. 그런데 그걸 중개계약이라고 생각을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럼 뭐 여러분이 집 팔라고 중개사무소 들리는데 집 팔라고 내놓으러 왔습니다. 얼마에 내놓으십니까? 3억에 내놓고 계십니다. 그렇게 개업공인중개사 아이고 내가 살게요. 하면 파나 안 파나 여러분들이? 팔죠? 여러분들 3억에 팔면 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3억에 산다는데 팔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파는 여러분들은.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잖아?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야. 공인중개사법 33조에 따른 금지행위예요. 누구와 직접 거래한 거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거다 이 말이. 그래서 무슨 소리겠죠? 근데 그게 적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의 안 되겠죠. 그렇죠. 왜? 그 중개계약 했었잖아. 중개계약이 서면으로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안 남아있잖아. 구두로 했잖아. 그렇잖아. 서면이 없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팔려고 내놓은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구청에다가 뭐 나는 저 중개사한테 매도 의뢰를 한 의뢰인입니다 라고 찌르겠나 안 찌르겠나? 안 찌르잖아. 지 3억에 다 팔았는데 지 욕심대로 다 팔았는데 지 조건대로 다 팔았는데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 세상에는 법적으로 보면 불법인데 드러나지 않는 불법들이 많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걸면 걸리는 거야. 걸면. 근데 걸락할 게 뭔가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걸지를 못하잖아. 오케이? 자, 뭐 몇 번 하다 그러겠다. 66번 옵시대야 됐고 그 다음 67번 하면 되겠네요. 그치?
67번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도지사는 자, 그 다음에 줄 거 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그거 줄 거 봐봐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하는 게 검증이라요, 검증이 아니라요? 검증이죠? 누가 검증이를 저질렀노? 소속공인중개사. 그럼 소속공인중개사가 검증을 저지르면은 아까 자격정지 사유라 켰어요, 안 켰어요? 켰죠? 그러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해놨는데 맞죠? 그럼 자격정지는 등록관청이 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가. 그러면 O가 X가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완전히 뭐다 단어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지금 설명한다. 알겠어요? 2번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에도 해놨어. 그러세요. 중개보조원 동그라미 쳐봐요. 중개보조원이 검증이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 저질렀죠? 처벌하나 안 하나? 하잖아. 그러세요. 처벌의 내용이 뭡니까? 처벌의 내용이 뭐예요? 처벌 대상이 된다 하는데 처벌의 내용이 뭐예요? 몰라요? 처벌 대상이 된다며. 그럼 처벌의 내용까지 알아야지. 자, 시험 지문 바꾸겠습니다. 제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O라요, X라요? O라, O. 이 봐봐. 문제풀이를 이렇게 하는 게 봐봐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 하면서 맞췄는데 알겠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또 X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이라 하는 게 처벌의 내용이야. 알겠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응? 봐봐요. 보조원이 검증이를 위반하면은 이런 행정처분 받을 게 있나 없나? 없잖아. 그 대신에 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행위는 1번 아이가 1번 1호. 그럼 몇 년짜리고? 1년짜리예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럼 5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물어도 그 글자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으니까 맞췄다가 틀렸다가 이래 된다. 됐죠? 제가 지문 또 바꾸겠습니다. 제가 문제 만들겠습니다. 자, 2번 지문을 가지고 또 바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렇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OX 이 된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잖아. 알겠어요?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 67번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몇 년짜리예요? 3년짜리지?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겠어.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나 없나? 있겠지요가 이거 그래서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지. 봐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 아이가. 그러면 재판 받은 결과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벌금형 선고할 수도 있잖아. 근데 벌금형의 한도가 3천만 원 이하이가. 그러면 400만 원 선고할 수 있나 없나? 있잖아. 그럼 이제 400만 원 선고 받았다 치자 이 말이지. 그러세요. 치자 이 말이지.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400만 원 벌금형 받았죠? 받았죠? 등록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제일 어려워요. 응? 또 모릅니까? 그냥 외우면 안 돼. 이거 그대로 안 나옵니다 시험에. 하여튼 우리 제가 강의하다 보면 수험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 중에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읽는 글, 자기가 문제 풀어보는 문제 이런 거 그대로 나오는 것이 그냥 자꾸 익히는 공부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실전 시험 문제 그리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기출 문제와 재작년 기출 문제 40문제 딱 놓고 비교를 해봐요. 그래. 아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라고. 지문이 똑같은 게 있는가? 하나도 없어. 한두 개 있을란가? 그랬어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결격사유 공부했나 안 했나? 했죠? 이 결격사유가 몇 가지예요? 12가지거든? 이 제일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거. 그래서 11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설명 들어봐봐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겠어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맞아요, 안 맞아요? 맞거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등록사유라. 그러면 이 지문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잖아.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400만 원 벌금 받았으니까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거 맞지? 그러면 이 11번의 결격사유에 해당됐나 안 됐나? 해당됐지. 절대적 등록 취소야. 그럼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하면 O가 X가 O이 되는 거예요. 이 지문은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에 관한 것이 알겠어요? 3년 이하의 징역도 3천만 원의 벌금형이라는 금지행위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첫째는. 그리고 4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하는 걸 이해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무슨 사유다, 결격사유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다 하는 것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지문이에요. 여러 가지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지문이야.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에 해당한다, 단속 규정에 해당한다. 내 5번 시험에 꼭 나온다 했어요, 이거. 그렇지요. 꼭 나온다 했어. 최근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거 봐봐요. 위 규정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하는 이 규정을 효력 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효력 규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래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 판례를 보자.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그러면 O가 X가 X, 답이 4번 효력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또 칠판 봅니다. 여러분들 민법 공부할 때 그랬어요. 민법 공부할 때 잘 봐요. 강행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뜻은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강행 규정을 뭐 효력 규정,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요리 공부했나 안 했나? 그걸 했지. 자, 그러면 봐봐요. 이것도 강행 규정. 이것도 강행 규정. 이거 민국은. 민법 공부할 때 이렇게 했나 안 했나? 이것도 강행 규정. 이것도 강행 규정. 그럼 이 말이 맞나?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 잘 봐요. 이 단어는 효력 규정의 의미로 쓴 거야. 그럼 효력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런 소리. 이게 의역이야, 의역. 여러분들처럼 직역해버리면 이렇게 공부한 여러분들이잖아. 직역해버리면 이 문장이 맞나? 안 맞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일맞잖아요. 판결문 같은 거나 책 읽을 때 강행 규정 하는 글자가 나오면은 그 강행 규정은 무슨 규정의 의미로 받아들이라?
효력 규정의 의미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단속 규정일 때는 글 쓰는 사람이 특별히 단속 규정이라고 써준다 안 써준다?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5번 중개보수 초과 금지 규정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는 무슨 법규에 해당한다?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강행법규는 효력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입니까? 효력 규정이죠. 효력 규정에 해당하니까 초과된 부분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잖아. 그 초과해서 받은 중개보수 금액은 무효니까 반환해야 된다, 안 된다? 반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봐요. 강행법규에 해당된다. 그런 강행법규를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노? 효력 규정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O가 X가 O이 되는 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 신청 아니라 강행법규는 효력 규정도 있고 단속 규정도 있는데 이 강행법규 가면 이게 단속 규정이라는 말일 수도 있는데 가면 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이 신청한다. 네? 무슨 소리세요? 그래서 강행법규, 강행규정이라는 글이 나오면 무슨 규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효력 규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의역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 있는 거다. 이 말이지. 이것도 공부했는 거예요. 봐봐요. 봐봐. 이거 한번 봐요. 이 공부.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은 중개 소정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뭐 일부 무효이다. 알겠어요? 전원 합의체 판결 그러면 적어놨죠. 요거 물은 거잖아. 요거. 알겠어요? 요거 물은 거잖아.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68번 요것하고 쉬었다 갑시다. 알겠어요? 금지에 해당되는 것은 1.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무슨 점?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고 있어요.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고 있어요. 겸업이죠? 겸업이지. 할 수 있나 없나? 있지. 이것이요. 2번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상가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은 경우 해놨어요. 그것이요. 검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상가 분양 대행은 중개인가 아니까. 자, 이거는 기출문제 23회라고 돼 있죠? 자, 이 23회 때 기출한 2번 지문을 읽어보마.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이라고만 적어놨잖아. 중개보수라는 글자가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잖아. 근데 아까 봤던 기출문제는 중개보수라고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잖아. 둘 다 기출문제인데 봐봐요. 아까처럼 중개보수라는 글자를 쓰면 여러분 수험생은 이의 신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개보수라는 글자 안 쓰면 이의 신청할 끈덕지가 없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왜? 상가 분양 대행은 중개인가 아닌데 중개보수를 추가해서 받았다 하는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기출문제. 그러면 똑같은 기출문제인데 아까 봤던 기출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조금 뭐 실력이 모질하는 사람이고 여기 제대로 낸 거야. 알겠어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매도를 해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게 의뢰인과 직접 거래 아닙니까? 그렇죠? 검증이 답이네. 4번 개업적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아들이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났습니다. 그렇어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아니죠? 그렇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 했으니까.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쌍방대리 아니니까 검증이 아니잖아. 그렇죠? 됐죠? 쉬었다가 마무리 짓고 보수로 넘어가겠습니다.